있는데요. 이번 거리두기 조치가 현재 유행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만 명대를 기록하고 사망자도 186명으로 또 이것도 역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오미크론 자체가 전파력이 매우 강하다 보니까 네. 어쨌든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유행 상황을 보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 중환자 의료 체계는 버틴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앞단, 그러니까 진단되고 또한 이제 재택 치료라든지 이런 환자 중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지금 응급의료 체계나 이런 데가 좀 위태위태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버거운 상황들이 의료 체계 안에서는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확진자도 늘어나고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의료 체계가 점점점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방역 당국에서는 앞으로 한 2, 3주일 내에 유행의 정점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대부분의 지금 전망 자료들, 오늘 지방관리청에서 카이스트랑 같이 발표했던 자료도 그렇고, 여러 수학적 모델링 팀이 보면 이제 3월 중순에서 후반부쯤에 이제 대부분 피크를 가지게 될 거다. 또한, 그리고 나서 2, 3주 있다가 중증 환자의 피크도 이제 도달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시뮬레이션들이 한 30만 명이 넘는 거는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최대치는 40만 이하이긴 하지만 40만에 육박하는 정도까지 올랐다가 이제 유행상이 꺾이면서 4월 넘어가면 안정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대부분 하고는 있습니다. 즉 검사 양성률을 검사한 분들 가운데 양성 판정을 받는 양성률이 50%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고 또 점점 수치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또 네.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검사에서 확진자로 판정이 되는 숫자의 한 몇 배 정도가 실제로는 더 감염이 됐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하고 있던데요. 이런 예측도 하고 분석도 하고 있던데요. 교수님 네. 이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대부분 맞는 전망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PCR을 돌릴 수 있는 경우가 고위험군은 바로 PCR 돌리기는 했지만 이제 고위험군 아닌 분들은 이제 신속항원 검사 먼저 하고 PCR을 돌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증상이 가벼운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 키트 정도만 했다가 음성이면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검사로 확진되는 사람보다 이제 기간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2-3배, 그래서 3-4배 정도의 이제 확진자는 더 있을 거다라고 모두가 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정도 되면 사실 주변에 한 사람 건너면 한 사람 정도는 다 확진되는 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확진자 규모는 훨씬 더 클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 시간을 밤 10시에서 11시로 좀 1시간 연장하는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발표했거든요. 네. 교수님 이런 정부의 조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유행 규모가 얼마나 올라갈지 수학적 모델링해서 10% 정도 이렇게 완화해 10%밖에 안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완화할 거면 빨리 완화하자 이렇게 정부는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네. 근데 그 수학적 모델링 데이터를 보면 이번 주 한 20만 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26만 명 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 예측된 모델보다 이미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예측 상황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환자들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나올 거를 이미 예상하게 만드는 상황이라 지금 정부의 예측치 자체가 좀 잘못되게 이미 분석이 된 상황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거리두기 완화되면 이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증 환자에 대한 모델링 자료도 한 10% 정도 는다고 돼 있기는 하지만 지금 속도로 보면 3월 중순 넘어가기 시작하면 저희가 좀 보유하고 있는 병상들이 다 꽉 찰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서 네. 지금 의료 체계에 대한 정비 부분하고 중환자 의료 체계를 정비를 해놔야 간신히 이제 그 피크 점들을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만 더 지금보다 유행 규모가 커져버리면 저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왜 이 시기에 굳이 완화책을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지 상당히 우려가 되긴 합니다. 지난번에도 교수님이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 조치할 때 반대 의견을 내셨잖아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직도 사퇴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정부가 일종의 이제 그 방역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지금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상황, 피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계속 이런 상황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양쪽에 끼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 그거는 맞는데요. 네. 근데 다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자초한 것도 정부가 자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믿을 만한 수준 정도의 보상책이 이미 지원이 됐다면 그렇게 강경하게 반응하시지도 않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식당이랑 카페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영업시간이 늘어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확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확진자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네. 사람들도 이제 자기보호 본능 때문에 이제 다중시설 이용 자체를 줄이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동량도 실제로 지금 최근 들어서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행이 너무 커지면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 영업이나 이런 측면에서의 부분들 또한 경제적인 심리도 위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 매출이나 이런 게 많이 못 늘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 정도의 유행 상황들을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 특히 의료 체계가 어떻게 될지가 예상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오히려 이제 강하게 보상을 하면서 이제 조금만 거리두기를 좀 유지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어차피 정점까지 2, 3주 정도의 시점으로 생각이 되면 그 시점에 내린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대신에 그 시기에 고통받는 자영업하는 분들한테 충분하게 보상을 해주는 상황으로 버텼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솔직히 이제 뭐 감염병 전문가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는 SNS에 글을 올리신 거 보니까 이제 의료 현장이 상당히 좀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병원을 떠나는 직원들도 있다고요. 네, 저희 병원만 해도 한병동에 간호사 절반이 사직을 했거든요. 절반이 사직을 해요? 예, 한 병동에. 그래서 그 병동이 갑자기 이제 코로나 환자 늘어났기 때문에 코로나 병동으로 저희가 개편을 했는데 절반이 사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기도 하고 지금까지 고생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도 못 받은 것 같고 이러면서 절반이 사직하기도 했고 사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집단 발병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간병인들이나 이제 간호사들이나 직원들이 이제 너무 그러니까 그 코로나 집단 발병한 사이에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 보내니까 일종의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받아서 더 이상 근무 못 하겠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간호사 절반이 사직하면 그러면은 환자들은 누가 돌봅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3월이니까 이제 뭐 신고 간호사들 이제 배치받으면 바로바로 그냥 얼마 교육도 안 된 상태에서 투입도 하고 다른 병동에 이제 뭐 좀 보내달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또 문제는 최근 들어 의료진 감염자가 꽤 되거든요. 저희도 지금 전체 직원의 한 4% 정도가 감염이 돼서 출근을 못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대란입니다. 지금 간호 인력 부족하고 또 여러 행정직원들 부족해가지고 그냥 없는 자리 끼워 맞춰가지고 그냥 끌어다 쓰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병원들은 이제 확진 후에 이제 근무 가능한 시기까지를 줄여서 일부 병원은 이제 5일로 대부분 줄였고요. 3일까지 줄여서 근무시키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콜록콜록 거리면서 그냥 확진된 상황에서 지금 근무하는 그런 의료진들이 이제 슬금슬금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병원 응급실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하다고요? 예, 응급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개의 병원들이 이제 그 종합병원급 이상은 음압격리실을 하나나 2개 정도 가지고 있다가 그거로 부족하니까 음압 대기실을 4-5개씩 뭐 컨테이너나 뭐 일부 공간에 만들어놨는데 저희만 해도 한 7명 정도가 수용할 수 있는데 매일 7명이 다 차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로 열나거나 뭐 확진자인데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응급실에서 응급조치를 받으려고 해도 공간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119에서 숨찬 환자들을 이제 실었는데 응급실에 못 들어가니까 몇 시간을 헤매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집에다 데려다 놓고 이런 상황들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을 정부가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알죠. 근데 그냥 대책이라고는 뭐 응급실에 그냥 코호트 구역 좀 더 넓혀가지고 거기서라도 환자를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열나는 환자는 열나는 환자끼리 모아라 그러는데 사실 열난다고 다 코로나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코로나 환자랑 코로나 아닌 환자가 섞여가지고 진료받는 상황이 실제로 응급실에서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응급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환자들을 더 볼 수 있게끔 안전하게 의료진들이 진료할 수 있는 환경들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된 상황에서 뭐
거리두기를 완화하든 뭐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중환자 의료 체계가 남아돈다라는 얘기 하나만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있으니까 이미 환자들이 중증인지 아닌지를 이제 그거를 분류해줘야 되는 응급의료 체계라든지 뭐 재택치료라든지 이런 데가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들은 아직 생각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볼 때 의료 현장 물론 이제 벌써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병실이 차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네.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부터 이제 병상 부족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오늘 지금 중수본에서 요양병원에 통보가 된 공문으로 통보된 게 뭐냐면 앞으로 요양병원에서 확진된 환자 중에 경증 환자는 이송 안 하겠다. 네. 요양병원 안에서 알아서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 공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증 환자만 이제 이송해주겠다라고 나오니까 요양병원들이 사실은 집단 발병을 하게 되면 이런 확진자라도 빼줘야지 이제 뭐 격리하면서 조금씩 이제 확진자 줄여가면서 회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냥 확진자를 준 상황에서 병원이 회복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확진자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미 지금 병상 부족 상황에 대해서 요양병원이 그런 식으로 통보를 해버리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사실 병상 부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단 겉으로 돌아가는 건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지금 좀 우리가 생각하고 또 언론에 보도하는 것보다 현장은 좀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방역 패스 중단으로 3차 접종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3차 접종을 하더라도 돌파 감염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뭐 그럴 바에는 그냥 안 맞겠다. 그냥 아예 그냥 걸리고 보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 솔직히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네. 그래도 3차 접종 하신 분들 특히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중증 위험이나 사망 위험은 거의 80% 넘게 예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60대 이상에서 많이 맞으셨죠. 그래서 85% 이상 맞은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40대 미만이 반 정도도 안 맞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 3차 접종을. 근데 그런 그룹들에서 감염 지금 그러다 보니까 20에서 40대가 전체 감염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유행을 더 선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고령층의 감염을 촉발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젊은 층에서의 3차 접종도 좀 서둘러서 맞아주셔야지 지금 유행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백신은 꼭 접종하시라 이런 좀 당부해 주셨는데요. 지금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내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요. 또 오는 9일 대선 본투표일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PCR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신속 항원 검사 결과에서 양성만 받은 경우에는 이건 확진자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시간에 투표를 해도 된다. 이렇게 정부가 밝혔거든요. 이게 방역적으로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황당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의 확진 환자의 기준이 PCR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PCR 양성이면 법적으로 이제 격리 대상이 이제 통보가 되잖아요. 예. 근데 아직 신속 항원 검사 양성인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금 확진자라고 통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법적으로만 아닐 것뿐이지 그중에 미양성을 빼더라도 80에서 90%가 이미 코로나로 확진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근데 이제 법적으로야 확진자는 아니니까 막을 방법이 없기는 없어요. 이 사람들을. 네네. 하지만 그 사람들을 그냥 하면 안 되고 그냥 그렇다 그러면 일단은 신속항원 검사도 어쨌든 양성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확진자들 할 때 그냥 권고를 해주면 되잖아요. 뭐 원래 일정된 시간에 하라 그러면 되는데 굳이 그거를 법적인 것들만 따져가지고 확진자의 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아무 때나 투표하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이거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좀 더 적극적인 방역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뭐 그러면 조심해서 이 시간대 와서 하라고만 얘기하면 사실 누가 그냥 멋대로 가가지고 투표하겠어요. 그냥 권고만 해줘도 되는 상황을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는 겁니다. 늦었지만 정부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만약 그렇게 되면 또 투표에 불편을 겪는 유권자들이 수가 늘어날까 봐 또 걱정한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참 여러모로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였습니다.